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스토캐스틱이죠.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봉이 하락을 했다. 하락을 하면 위치가 몇 퍼센트의 위치에 있느냐. 80에서 유효 높이가 80 위로 올라가면 이 봉 자체가 533 피리어드 533 그죠? 5개 봉 중에 세 번째 봉이 얼마만큼 높은 위치나 아니면 낮은 위치 몇 퍼센트 위치가 있느냐 그 봉들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거든요. 물론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설명 부족한 부분은 요즘 스토캐스틱에 대한 어떤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단지 저는 인디케이터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제 제가 경험해본 바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늘은 스토캐스틱에 대한 말씀을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수치는요 533을 쓰죠.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씁니다. 533을 쓰는데 지금 요 부분이 유로 USD의 데일리 차트입니다. 데일리 차트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봉 하나가 하루에 어떻게 움직였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차트에서 수치가 여러분들이 533을 쓰든 833을 쓰시든 1233을 쓰시든 어느 걸 쓰셔도 큰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데 단지 과매수 구간 그죠? 이 80 위로 올라갔을 때 과매수 구간 그죠? 또 20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죠? 20 아래로 내려갔을 때 과매도 구간 이렇게 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벗어날 때 과매수 구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할 때가 진입시점이다. 그죠?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매수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고 치면 얼마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단점 있죠. 장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스토캐스틱 파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파업이라는 것도 있고 펠로우 스윙이라고 스토캐스틱이 계속 그러니까 이 추세가 상승 중인데도 스토캐스틱은 하락을 가르치는 그런 행태가 보여진다. 그런 걸 두고 여러분들이 그 펠로우 스윙이라 그러거든요. 자, 여기를 예를 들어보시면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쭉 덮어보죠. 덮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가서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올라가 버리죠. 이런 때를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80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매도 구간으로 잡으시면은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게 스토캐스틱 약점인 반면에 장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것화 시키느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SMA 72가 위에서 야들이 20 아래로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는 20 아래로 들어갔다가 내려온다든지 올라가든지 이럴 때는 진입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죠. 또
이 72선이 닿는다든지 아래에 있을 때 봉들이 스토카스틱이 80까지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 그죠? 매도 진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주 스토카스틱을 활용하는 중에 제일 좋은 방법들이고요. 또 하나는 스토카스틱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와요.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역전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하락을 암시 예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봉들은 상승을 하는데, 그죠?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보조 지표들의 수치가 낮아지는데, 그럼 언제 진입하느냐, 그죠? 낮아진다고 바로 매도 들어가지느냐, 이런 경우, 그죠? 매도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20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 봉들은 상승하는데 보조 지표들은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프로디가 사실은 프로디가 파란 거예요. 프로케이는 빨간 거예요. 프로디가 전 고점에, 그게 전 고점, 그죠? 이 고점이 아니고, 스토캐스틱이 꼬여서 올라가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예. 요 봉에서, 매도로 진입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요런,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만들 때도, 항상 80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데, 봉들은 상승하지만 이렇게 높이가 낮아졌을 때, 이제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네. 그러면 매도로 진입할 거야. 그러면 어디가 가장 적정하냐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로케이가 꺾였던 지점에서 선을 긋고 이렇게 할 때, 프로디에서 하시면 아직도 상승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선에서 프로K가 아닌 프로D가 하락으로 들어갈 때, 그죠? 이때 매도를 하시면은 충분하게 바운딩을 한다 하더라도 데미지를 덜 입는 추세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일리 차트에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엘리트 웨이브 오실레이터, 물론 오실레이터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오실레이터를 쓰는데 이 중심 제일 큰 지점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이 지점의 오실레이터가 제일 높죠. 그 다음 오실레이터는 어때요? 그 다음 오실레이터가 다음으로 여기 다음이네. 오실레이터가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엘리트 웨이브 오실레이터는 정점을 찍죠. 정점을 찍는데 이걸 잘 보시면 이 정점 찍는 위치가 스토카스틱의 프로K가 하락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런 히스토그램이 이 하락을 하는, 그죠? 낮아진, 그러면서 스토카스틱의 프로디가 전 꺾인 지점을 하향하는 지점이 있을 때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다이버전스는 엘리트 웨이브에서는 안 나오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이버전스는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해서 이건 다이버전스니까 매도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스토카스틱은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데, 이런, 오실레이트, 히스토그램은 상승하고 있네. 그럼 아직도 상승이 유리한 거야. 그죠? 이게 꺾여져 내려갈 때, 이제는, 하락으로 접어들었네. 라고 해서, 매도로 접근한다라는 큰 전제를 두고 이것을, 자, 한 시간으로 바꾸시면, 자,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돌파 그죠? 이렇게 돌파가 일어났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정 구간을 거친다. 조정 구간을 거치는 데는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복사를 해준다 그랬죠. 복사를 이렇게 하는데 복사를 어떻게 해두느냐, 이 고점과 이 고점의 대저점, 가장 저점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둔다 그랬죠. 그러면은 돌파했죠.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다시 그럼 얼마큼 올라간다? 이런 돌파한 위치만큼, 높이만큼, 뭐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개가 그렇게 상승이 되더라 이 말이죠. 되더라 이 말인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것은 돌파 조정 구간을 거칠 때, 여러분들이 뭘 잘 보셔야 되냐면은 보조 지표들 중에서 내가 돌파해서 조정권을 거칠 때는 그러면 매도로 접근할 것이냐, 매수로 접근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그걸 세워야 됩니다. 그 규칙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때는 추세가 형성됐죠. 1시간짜리가 형성됐는데 여기서 이 구간을 보시면 추세라기보다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가 별로 없으면서 오르락 또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밟고 올라갈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긴 시간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1시간에 200을 기준으로 하신다든지 200 위쪽에 있을 때는, 그죠? 200 위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락하더라도 이걸 뚫지 않으면, 그죠? 스토카스틱이 과매도 구간에 들었을 때 매수를 지르는 거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1시간에 이런 캔들, 그죠? 그 망치형이 나올 때도 있고 망치형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30분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이런 망치형이 생겼을 때 이 상승의 여력이 높으네, 그죠? 상승의 여력이 높으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추세들을 쭉 이렇게 그냥 그 윗추세들 끄어 놓죠. 그러면 아래 추세도 물론 이렇게 끄이겠죠, 그죠? 이렇게 끄이는데, 자, 상승을 하려고 하면 위추세대를 자꾸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게 되죠. 그러면서 위추세대를 밟고 올라갔다가 다시 확인을 할 때, 그죠? 이때 어떻습니까? 스토카스틱이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20까지 완전히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200선 위에 존재를 하면서 이 과매도에 들어갔다 그러면 또 추세대를 뚫고,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대가 이리 있으면 뚫었다, 그죠? 뚫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는데 추세대를 확인을 한다 그랬죠. 추세대를 확인하고 또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의 지름항이 가장 안정적이냐, 그 말은 어떤 때 더 믿음을 갈 수 있으면 전 고점을 상회하는 이 지점, 전 고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걸 요렇게 추세대를 뚫고 올라갔죠. 맞습니까? 추세대를 뚫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추세대를 확인하죠. 확인하죠. 추세대 확인, 삐딱하죠. 확인. 그러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한단 말이죠. 상승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가장 적절하냐? 요 부분이다 이 말이죠. 가장 적절한 시기가 이 지점에 바이를 친다, 진입한다는 얘기죠. 요런 조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지점일 때, 이렇게 형성될 때, 이런 조건일 때 진입을 하실 때, 근데 이게 맞는다 안 맞는다도 이제 조금 그 의문을 조금은 명확하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보조 지표가 오늘은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썸으로 해서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지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을 활용하고 또 추세대를 활용하고 또 하나 이동평균선의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일 때, 그죠? 매수로 진입하고 또 반대로 자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장기 이동평균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서 하락할 때 매수로 진입한다는 거죠. 이 점을 명확히 여러분 것화시켜서 거래의 경험을 쌓으시면 대단히 유용한 고급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